안녕하세요. 3주차 실습 발제를 맡게 된 조혜민입니다. 실습 1은 피마인디언 당뇨병 결정 모델입니다. 데이터 이름은 피마인디언 당뇨병 진단이고 세계에서 당뇨병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애리조나주의 피마인디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료 속성은 총 8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8가지 피처를 바탕으로 당뇨병 진단 결과가 이진수로 주어집니다. 0은 당뇨병이 아니고 1은 당뇨병임을 뜻합니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다음은 당뇨병 진단 모델을 XG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어큐러시는 81.17%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특정 환자에 대해 당뇨병을 진단하는 코드입니다. 임신 횟수가 1회, GTT 수치가 161, 혈압이 72, 피부 두께가 35mm,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0, BMI 지수가 28.1, 당뇨병 병력 함수가 0.527, 나이가 20세인 환자에 대해 학습한 모델은 69.09%로 당뇨병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81.17%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파라미터 튜닝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더라도 모델의 당뇨병 진단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XAI를 결합하면 피처와 모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의사결정 트리 시각화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시각화함으로써 의사결정 모델이 내리는 진단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패키지인 그래피즈를 사용하면 XGBoo스를 생성한 모델에 대한 의사결정 트리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피즈는 DOT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오픈소스 다이어그램 문법입니다. 그래피즈 패키지를 이용해 모델의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고 루트 노드는 GTT 테스트 결과가 127.5 미만인지 묻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yes missing, 그렇지 않으면 no를 따라 노드를 선택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부모 노드에서 내려갈수록 정보 이득량이 적어집니다. 즉 최상단의 노드에서 글루코스 수치를 묻는다는 것은 해당 피처로 환자를 분류했을 때 당뇨병 분류 정보 이득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처음에 설정한 환자의 GTT 수치는 161이었습니다. 그러므로 NO로 이동을 하고 BMI 지수는 28.1이므로 Yes Missing을 이동을 하고 GTT 수치는 161이므로 Yes Missing으로 이동합니다. 리프는 마이너스 0.112000003으로 출력됩니다. 종단 노드의 값은 로지스틱 함수 확률 값으로 0은 중립, 음수는 당뇨병 없음, 양수는 당뇨병 있음을 진단합니다. 종단 노드의 값을 확률로 표시하면 p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리프 밸류 제곱 분의 1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0.112000003을 대입하면 0.472가 나옵니다. 즉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다음은 XGB 클래시파이어의 맥스텝스 옵션을 조절하여 의사결정 나무 가지를 치는 코드입니다. 모델이 너무 많은 수의 의사결정 트리 가지를 그린다면 XGB 클래시파이어의 옵션을 변경하여 가지를 프루닝할 수 있습니다. 뎁스로 복잡도를 조정합니다. 뎁스가 2일 때 시각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뎁스가 4일 때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피처의 중요도 구분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처 중요도란 해당 피처가 모델의 에러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근거로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피셔-루딘-도미니치의 방법은 특정 피처마다 순회하며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에러를 측정하며 FE를 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처들이 모두 상호 의존성이 약해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 모델의 피처 중요도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뎁스가 3일 때 보시면 시각화했을 때 F1이 지금 최상단 노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F1이 피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뎁스가 4일 때를 보시면 F1이 최상단 노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처 중요도는 F6이 F1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도의 순서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우선순위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분 의존성 플롯 그리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분 의존성 플롯은 피처의 수치 변화에 따라 모델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XAI 기법입니다. 피처 중요도로는 모델의 판단에 확신할 수 없고 실제 피처들은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분 의존성 플롯으로 판단에 도움을 주는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P 박스는 의존성 플롯 툴박스의 줄임말입니다. PDP 박스는 피처가 모델 예측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피처 간 연관관계가 있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PDP 박스를 설치해 줍니다. 이 PDP 박스를 이용한 코드를 보시면 info plots target plot을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을 파라미터로 받지 않습니다. 부분 의존성 기법은 학습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예상하는 XAI 기법입니다. 특정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그 데이터에 맞춰 결론이 왜곡되어 있다면 모델을 뜯어보지 않아도 어떤 편향으로 모델이 학습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코드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GTT 수치, Y축 왼쪽은 각 수치 구간별 데이터 개수, 그리고 오른쪽 Y축은 당뇨병 진단 여부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왼쪽 Y축에 대응하고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Y축에 대응합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의 속을 보시면 집단의 수는 82명이고 그리고 GTT 수치는 0에서 87에 해당하고 당뇨병 진단 확률은 7.3%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수는 86명이고 수치는 164.78에서 199이고 당뇨병 진단 확률은 82.6%입니다. 의사는 GTT 수치가 커질수록 당뇨병 진단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모델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머신러닝이 잘 이루어졌을 때 모델의 예측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실제 모델을 결합해 두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을 예측 분포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nfo plus actual plot은 info 위에서 봤던 info plus target plot과 다른 점은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메서드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빈도와 비슷한 추이로 당뇨병을 진단하는가를 예측합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예측 분포 셀과 데이터 누적,
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측 분포 셀에서는 모델이 특정 수치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 당뇨병이 있으리라 추정하는 캔들스틱 차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포 타겟 플롯과 인포 플롯 액추얼 플롯은 데이터의 분포와 최종 학습된 모델을 기준으로 특정 구간의 피처가 당뇨병 진단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GTT 테스트 피처에 대해 부분 의존성을 계산하고 플롯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PDP isolate 메서드는 글루코스 피처 하나에 대해 부분 의존성 수치를 계산합니다. 반환값인 PDP-GC는 GTT 테스트 피처에 대한 부분 의존성 계산값이 담긴 객체가 저장됩니다. 이 PDP-GC를 PDP 플러스 메서드에 호출해 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이제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블러 처리로 이렇게 파랗게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에서 플롯 라인스를 true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위는 전체적인 분포를 나타나는 반면 플롯 라인스를 true로 했을 때 직접적인 선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50과 175 사이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다가 150과 175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의존성 플롯은 두 가지 피처 등이 집합 형태로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과 GTT 테스트 데이터 두 피처에 대해 목표 플롯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PDP Target Plot Interact는 데이터 전체에 대한 당뇨병 진단 결과를 그리고 피처 간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X축은 혈압, Y축은 GTT 테스트 결과를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례가 적어지고 원이 커질수록 사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원 안의 색이 진할수록 당뇨병 진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GTT 테스트 결과가 높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진단에서 혈압은 GTT 테스트 결과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압과 GTT 테스트 결과 간 부분 의존성 플롯을 그려볼 것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PDP Interact는 부분 의존성을 계산합니다. 파라미터로 모델과 데이터, 특정 부분 의존성 피처를 받아서 PDP 인터랙션에 저장합니다. PDP Interact 플롯은 부분 의존성 계산 결과를 등고선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고선 플롯에서 X축은 혈압이고 Y축은 GTT 테스트입니다. 등고선 색이 옅어질수록 당뇨병 진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대체로 X축에 평행합니다. 당뇨병 진단 모델이 혈압보다는 GTT 테스트에 좀 더 의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에는 해당 구간 안에서 혈압의 변화가 당뇨병 예측 결과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플롯 타입을 등고선이 아닌 그리드로 바꾸었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튜닝하기입니다. 이 모델은 위에서 정확도가 81.17% 나왔던 모델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학습에 사용한 피처는 총 6가지인데 의사결정 트리에서 나온 분기는 3가지 뿐입니다. 81.17%의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보이지만 질병 진단과 같이 정확도가 중시되는 모델은 조금이라도 성능 향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모델이 오직 정확도에만 편중된 모델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서치를 통하여 당뇨병 진단 모델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코드입니다. CV 파라미터를 맥스텝스 1부터 6까지를 설정하였고 픽스 파라미터는 일단 XG 부스트 모델의 기본 부스터인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사용하였고 목적 함수가 로지스틱 이진 분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교차 검증은 5로 두었고 스코어링은 프리시즌, 어큐러시를 최적화하는 목표로 설정하여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의 조합은 맥스텝스가 1일 때이고 그때의 어큐러시는 77.92%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본 변수로 학습했던 81.17%보다 낮습니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여 조정해 보겠습니다. CV 파라미터에 맥스텝뿐만 아니라 러닝 레이트와 N 에스티메이터까지 추가하여 돌리겠습니다. this 파라미터는 그대로 설정하고 그리드 서치 CV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은 러닝 레이트가 0.1, 맥스텝스가 1, N 에스티메이터가 51대, 어큐러시가 75.97%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전체 파라미터 조합을 프린트하였습니다. 다음은 글쓴이가 미리 찾아놓은 최적의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84.42%가 나왔습니다. 위 모델로 의사결정 트리를 시각화하면 정확도, 정밀도, 재현도, 민감도, 특이성, 낙제율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달라지고 모든 피처에 대한 계산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퓨전 행렬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컨퓨전 행렬을 계산하였을 때 89, 8, 29, 28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시각화하였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컨퓨전 행렬을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89, 8, 29, 28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주차 실습 발제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